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방선거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인수위가 이제 업무에 속도를 내면서 또 여야 간의 여러 가지 또 쟁점 사안들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잡은 첫 번째 아이템은 박근혜 전 대통령 5년여 만에 첫 공개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 메시지 보셨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예상하셨습니까? 동영상의 형태로,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리고 유영하 지금 대구시장 경선 예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런 형태와 방식 예상하셨는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후원회장 맞는 것으로 마음의 빛을 대신하실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지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고요.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8분이 나와서 경쟁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네. 다 같은 사실 후보들로 보여질 텐데 어쨌든 유영하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재판 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마음의 빛을 느끼고 있었을 테고 이것을 선거쯤에서 그 마음의 빛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지는 않고 후원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하신 말씀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좀 온정주의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면이 됐는데 네. 이런 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좀 이 사과와 반성 이런 표현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 방금 윤기찬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빚을 지고 있는 분에 대한 빚을 갚는 차원에서의 그런 영상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게는 보지 않으시는 근데 건가요? 이제 국정농단도 보면은 사적 인연이 공적인 영역에 투영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실 유영하 씨에 대한 이 고마움이라는 것도 사적 인연의 일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대구시장 선거에 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건강도 안 좋으셨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유영하 씨의 처신이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것도 적절치 못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대구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무슨 얼마나 준비가 됐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상을 보면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보시기에 부탁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영상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한 이틀 전에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지역민들도 만나보고 지역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몇 분 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영하 씨가 시장에 당선되는 것보다 총선이라든가 자기의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시장 선거에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상당히 지역민들도 크게 뭐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번 메시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 예비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좀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개 지지 선언이 유 예비 후보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또 실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선거에는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도 박 단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유영하 변호사가 만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야당 내에 비판을 한다거나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정부나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 사면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따라서 정치적인 의미가 함의가 없는 거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특정 후보를 위해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시게끔 하는 것이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부탁을 했으면 한 마당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네. 예, 그동안에 그런 도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 변호사의 저와 같은 처신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도움은 될 거예요. 친박 정서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결정적 도움은 되기는 어렵다. 아마 대통령 말씀 중에도 사실은 좀 강한 말씀이라고 네. 보여지진 않아요. 거기에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부탁했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예. 그렇지만 나도 마음이 갔다. 그다음에 나는 마음의 빛을 줬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정서 호소에 대한 얘기들만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박 전 대통령의 말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 선거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구시장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죠?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주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뭐 1번은 단연 그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요. 지금 대구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 대구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좀 많이 앞선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홍준표 예. 전 의원이죠. 하고 김재원 전 최고하고 유영하 변호사 등이 이제 있는 것인데 저는 일단 컷오프가 어디서 결정될지 어느 시점에 8분 중에 어느 분이 컷오프 대상이 될지부터 작은 변수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단일화 부분과 마지막 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친박 대 비박식의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서 1대1 대결 양상으로 가서 결정을 지을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서 하는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저는 다른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당원으로서의 우려가 좀 있어요. 예. 박진영 교수님께서는 이 선거에 유 예비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일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는 윤기찬 보셨는데요. 변호사님이 그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인데도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제 지역 실- 연구가 실- 있으니까. 예, 실제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홍준표 후보의 우소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유영하 씨의 출마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것 같습니다. 누가 예. 이제 진짜 친박인가 아하. 하는 이제 진박 그러니까 논란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친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기 네, 친박을 때문에 보려는데 진짜 찐박 예. 논란이 다시 좀 생길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분의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뉘앙스에 예. 끝까지 본인을 도와준 분과 그 다음에 이 도움이 중단된 분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섭섭함 이런 이야기들도 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단일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 그대로 홍준표 후보의 우위 구도가 예.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3파전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저는 뭐 분류한다고 그렇게 보고 하면 있습니다. 1강 2중 네네. 정도의 구도가 될 거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홍준표 의원에게 더 유리한 유리하다. 상황이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전개될 있습니다. 거다. 네네. 예. 두 분 모두 다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주셨는데 저는 단일화 할 것 같아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예. 격차가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격차가 있다고 처음에 선거 시작할 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의 등장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2, 3등의 격차가 줄 수는 있어도 1, 2, 3등의 격차가 줄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런 식의 구도에서는 항상 단일화가 논의가 됐던 거예요. 결국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예. 예.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제 다음 그 지금 비어 있는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여기에 네. 어떤 관심을 주는 거 이외에는 예, 사실 예. 단일화뿐이 없죠. 그래서 단일화를 해서 1대1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구도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런 부분을 강조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4월 말 그러니까 이달 말 안에는 각 주요 지역의 이제 당 내의 그 경선을 통해서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선출이 될 것이라서요. 이번 달 지방선거를 둘러싼 아마 가장 큰 관심 지역이 중에 하나가 되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를 뽑았는데요. 신임 원내대표의 모습 보면서 이 부분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집권 1년차의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책무에 걸맞는 그런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잘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 보셨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윤핵관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거론이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른바 윤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습니까? 워낙 표 차이가 컸거든요, 조혜진 의원과. 그렇죠. 뭐 상당한 표 차이가 났는데 일단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 간의 그 당내에서의 활동의 차이도 사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학관계가 사실은 여소야대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첫 출범 때 여소야대하고는 좀 완전히 개념이 다른 여소야대, 예. 월등한 야당이 큰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정부 초기에 공약 실현을 위한 대여 협상력이 예. 강해야 된다.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협조가 일단은 된 뒤에 대통령이 만약에 실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견제를 해야 되지만 네. 일단은 협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이제 정부 출범 초기의 특성 등이 감안돼서 아마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윤심이 작동했다기보다는. 예. 윤심보다는 뭐 이미 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또 권신임 원내대표는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셨고 어떻게 제가 보셨습니까? 보기에는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완벽하게 반영되는 윤심이다. 윤심이 지금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또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첫 번째 이유가 권성동 의원이 작년에도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3등을 했어요. 예. 3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누가 2등을 했냐면은 김태흠 의원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태흠 의원은 그렇죠, 출마할 줄 그렇죠. 알았는데 지방선거 쪽으로 돌렸어요. 김태흠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고 예. 충남지사로 이제 출마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의도됐든 뭐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윤심이 작동해서 조정이 되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선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한 윤심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김태흠 의원도 본인도 정치적인 그러니까 원내에서의 네네. 그런 꿈과 또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양보한다는 게 선뜻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초기 그 당선인의 이 힘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저는 뭐 당선인께서 강요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스럽게 걸 갔을 이 것이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동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에 출마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당선 가능성에서 예. 그런 쪽으로 그 내몰렸다는 것은 당내의 윤핵관들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거는 충남지사 도전보다는 충남지사 선거로 내몰린 거에 가까운 저는 뭐 그런 그렇게 거라고 이제 보세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경기지사에 또 출마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되는 거는 그냥 봐줄 수 없다. 윤핵관들 입장에서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의 영향력 하에서 윤핵관들이 당을 장악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권선동 원내대표는 윤핵관이 아닌 4선 중진 의원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핵관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권 의원의 당선을 윤석열 당선인의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저희가 핵심 관계자라는 것이 늘 어떤 정치 세력 내에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 생성, 존속 소멸되고 있는 것이 핵심 관계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 내, 한 정당 내를 구성하는 분들도 사실은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핵심 관계자들이 만약에
인사를 전행한다든가 이렇게 또는 당선인의 뭐 눈과 귀를 가린다든가 이런 폐해가 나타나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먼저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핵심 관계자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받았지 나중에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 받았지 어떤 구체적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만 갖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조금 정치적 공세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 자리가 사실 지금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아시다시피. 다른 자리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집해서 온 자리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설령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협상력 있는 분이 가서 이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바람이라는 것은 뭐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 도움 또는 뭐 인사청문회 도움 뭐 임대차 3법 이런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172석 하고 다 합치면 뭐 한 184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그렇죠. 의원이라든지 정의당 의원들을 포함하면 180석을 넘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여소야대 전국에서 원내대표를 한다는 것이 그것도 정권 출범 초기에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것이 그야말로 무걸중자 중책을 음. 맡은 건데 일단 비판받을 당내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냐 또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협치를 먼저 협치에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예.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네네. 위치여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평소 이제 캐릭터는 좀 제가 알기로는 좀 강한 분들 알고 있어요. 강한 분들이 있는데 빨리 바뀌셔야 돼요. 빨리 여당이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서 국회가 다수당인 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더 좋을 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야당이 다수당인 게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들을 빨리 인식을 하고 흔히 하는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에게 예. 빨리 이 손을 내미는 거 협조에 손을 내미는 것이 권선동 의원이 해야 될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한편으로 뭐 이분이 뭐 윤핵관이고 중마고우라고 하지만 또 검찰이라는 이런 쪽에는 기수 선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보다 당선인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 흔히 하는 국회의 한 축으로서 이 행정부를 설득하는 이런 역할들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 번째 시험 때 권신임 원내대표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금 의원총회 잡혀 있죠? 민주당에서는 예. 이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검찰 정상화. 예. 이제까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예.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정당에 있는 스케줄 중에서는 언론에서는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정이에요. 그날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 그런데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 정상화, 예. 뭐 검찰의 또 수사권을 네. 또 상당 부분 없애는 문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제 아주 이게 시끌시끌한 뉴스였습니다. 양향자 의원, 무소속 의원인데 법사위원으로 배치를 했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인원수 조정을 갔을 때 통해서 이제 3분의 2가 돼야지만이 결국에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그렇죠. 게 아니냐라고 지금 야권과 또 검찰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 처리 원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의안조정 소위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패스트트랙을 가지 않고 예. 바로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 절차 때문에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제 민주당이 뭐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을 정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이거 그대로 추진해야 그대로 가야 된다는 되지 여론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않냐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걸 뭐 어떤 육탄 저지를 한다거나 예. 이런 상황은 저는 뭐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특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입니다. 예. 이분이 민의를 대변하는 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건지 본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예. 검찰의 역할에 충실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 판단하셔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은 반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나는 이제 대통령이지 검찰 네. 출신 이야기는 나는 잊어버렸다. 민생에 전념하겠다. 예, 기자들이 이와 관련한 맞습니다. 저는 질문을 뭐, 던지니까 나 이제 그렇게 검사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답을 게 했어요. 맞다고 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부터 예. 공언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맞득지 않다면은 저는 다시 개혁 그것에 대해서 바꾸는 입법안을 올리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다수당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예. 해야지 이걸 가지고 바로 마찰 국면으로 간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네. 초기부터 강대강의 대치로서 예. 굉장히 전국이 경색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강대강 대치로 갈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핵폭탄급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김기현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꼼수다라고 직격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합당한 절차에 의한 진행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검수완박 수사기관의 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70년간에 그럼 여태까지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고 예.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대대적인 수사도 비정상적이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그 이유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주는가를 그 이유로 들지 않고 있어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예요. 예. 이렇게 해서 70년간 지속되어 온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예. 바꾼다는 것이고 일단 목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방탄용 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두 번째는 절차상 보면 일단 아까 사보임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12대 6이에요. 그 법사위의 인원 구성이 보면 12가 더불어민주당, 예, 제1교섭단체가 12고 예. 그다음에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6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제가 그 국회법에 있는 수기 과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하게 되면 예. 90일 동안 열심히 논의해라라는 거예요. 그 법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게 야당으로서는 뭔가 법안 처리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막는다고 되는 거죠.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수기하는 과정을 갖자는 예.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일부에서 막는다라는 용어로 예. 그 제도의 취지를 얘기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어쨌든 방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생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걸 활용할 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어쨌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동수로서 3대3 동수를 여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이 수적인 우위 말고 네. 다수결 전에 한번 수기 과정을 거쳐라. 90일 동안 예.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90일 동안 보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의결제도예요. 안건조정의 의결제도. 예. 그럼 안건조정의 의결제 3분의 2만 나오면 이것은 90일 예.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3대 3으로 여야가 구성되는데 양양자 의원 무소속 의원이 오게 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그대로 있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 빠져야 되나 보죠? 그렇지 지금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시끌시끌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대 6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3대 3으로 돼야 돼요. 예. 제1교섭단체가 3, 나머지가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가 3인데 그 3에 비교섭이 하나 온 거예요. 예. 양양. 사실은 비교섭이지만 실질은 민주당 예. 성향뿐이죠.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2명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아니 저게 저렇게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1교섭단체가 3, 나머지가 3이에요. 예. 그걸 누가 배분하냐. 법사위원장인 박강원 의원이 배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보면 비교섭이 한 명을 줬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되면 4대 2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럼 3분의 2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산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 건데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조건 하나입니다. 자 저렇게 네. 된다. 저게 또 불법이지만 저렇게 된다 하게 되면 국민의 3에 3을 줘라. 예. 그런 의도로 사보임한 게 아니라면 예. 국민의 3에 3을 주고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율대로 해라. 예. 그럼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 부분은 민주당과 상당히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과정에 대해서 수기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 수기했습니다. 전 국민적인 우리가 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기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정치인들만 관련된 이런 이야기하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비극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우리 정치인을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 요소로서 과도한 검찰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정상화시켜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분 의견도 하나만, 저희가 시간 짧게. 관계상 여기서 짧게 하나만. 왜냐면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 주제를 놓고 다뤄야 될 대통령은 거라서요. 공수처의 수사범위지 검찰의 수사범위가 예, 아니에요. 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는 이슈인 만큼 다음 주에도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와 대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